예, 안녕하세요. 에듀윌 윤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공기관인 것 같으면서도 또 공공기관이 아닌 것 같기도 한 기업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줄까 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과 관련된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협의회죠.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이게 구성이 바뀌어 갖고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라는 이름으로 바뀐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는데 일반 사기업과는 조금 다른 속성을 가진 기업이고 여기에서 채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은 자소서를 작성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중소기업 중앙회 자소서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융공기업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뭐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블라인드가 되는지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기 때문에 막 정확히 규명이 돼 있고 어떤 식으로 공개가 돼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소서를 잘 적고 그동안 이제 금융공기업이나 금융권 준비를 해왔는데 마지막 올해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만한 채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자소서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중앙에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알게 될 것 같고 저 역시도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오너로서 노란공제, 노란우산공제죠. 노란우산공제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서 약간은 익숙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소 작성을 위해서 기본적인 몇 가지 팁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업무 속성은 금융기업이라고 금융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협의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책금융을 실현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금융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성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은행이다라고 하면 영업적인 능력 이런 것들, 어떤 플랫폼 기반의 데이터 처리 능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여기는 정책 금융을 실현하는 기관이라는 입장에서 자서 작성을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학교명과 부모님 직장명을 제외한 모든 스펙을 자소서에 녹여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블라인드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명과 그다음에 부모님 직장명을 적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스펙들은 자소서에 녹여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펙이 좀 더 우월한 스펙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다가 가능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내용들을 최대한 다 녹여낸다라는 생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1400바이트의 문항, 일곱 문항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의 정리를 통해서 중복되지 않게 문항별 배치를 고민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자소서 평가를 하는 기관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은 경험이 여러 군데 중복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지원 동기류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경험이 중첩이 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한 6, 7가지 정도의 경험들을 정확히 배분을 하시려는 노력을 해 주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논리 구조를 최대한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중소기업 중앙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업무 속성은 완전히 금융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정책금융을 실현하는 금융공기업의 속성하고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논리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고 글의 구조화를 시켜서 가독성을 높여내야 됩니다. 금융공기업이기 때문에 시험 자체도 논술이 있고 그 다음에 매경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어떤 시험이 이루어진다라고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인으로서의 어떤 준비나 노력을 잘 녹여내는 게 중소기업 중앙회를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자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이죠. 성장 과정을 주요한 사항, 어떻게 보면 사건을 중심으로 기술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성 팁은 거기 문항에 그냥 나와 있는 해당 중소기업 중앙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쭉 얘기를 여기에다가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궁극적으로 이거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뭘까를 고민을 해보면 내가 실제로 어떤 금융인으로서의 어떤 중요한 경험들, 그 다음에 금융인으로서의 어떤 성장하는 과정들, 그 다음에 노력해온 내용들을 스토리라인을 잡아갖고 작성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 지금 현재 이 회사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어떤 특별한 경험들을 노력해서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은
정책금융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의 속성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한 이러한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인으로서의 목표 설정을 만들어준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나를 상징할 수 있는 경험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나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스토리텔링을 하셔도 되고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적인 역량이 드러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금융 기업이긴 하지만 금융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떤 조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적인 역량이 굳이 막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라는 사람을 어떤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을 전략을 잡든지 아니면은 금융인으로서의 어떤 목표 설정을 만들어주게 된 계기 그런 사건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터닝 포인트적인 어떤 소재를 잡든지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독성 있게 정리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스토리텔링에 구애받지 않고 나에 대한 모습을 최대한 형상화시키는데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모습을 형상화시키는데 집중을 해주시면은 좋은 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은행원으로서의 냄새보다는 금융인으로서의 냄새가 많이 드러나는 글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 메이킹 잘 고민해 보시고 가장 고민이 깊어져야 될 문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 문항이기 때문에 내 전반적인 글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짓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신 다음에 나를 형상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았으면은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본인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 각각 무엇이며 실제 사례와 함께 기술해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큰 장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장점이 잘 발휘된 사례, 단점으로 인해 곤란을 겪었던 사례와 느꼈던 점,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작성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장점은 대부분 다 잘 작성을 하겠죠.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단점을 작성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장단점을 700바이트씩 쪼개갖고 두 개의 이야기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장점은 이거다. 그 다음에 나의 장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단점의 경우에는 단점 간단하게 기술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단점을 통해서 느꼈던 교훈이나 나의 어떤 느낌, 생각들을 얘기를 해주시고 보완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작성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스텝을 이렇게 잡아갖고 글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스텝 1에다가 단점에 대한 한 문장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스텝 2에다가 느낀 점 및 교훈에 대해서 한 문장 기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텝 3에다가 단점 보완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세 문장에서 한 7문장 정도. 저는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00바이트 정도의 글을 이러한 포맷에 맞춰서 글을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은 저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띌 것 같아요. 그래갖고 신중한 성격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민이 많아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단점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 디테일을 굳이 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면접장에서 물어보면 그때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디테일하게 쓰다 보면은 단점에 대한 기술만 하고 글이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여러 변수를 고려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는 있지만 시간 내에 완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실행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다라는 나의 느낌 정도 한 문장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느낌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런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쭉 기술해 주는 거죠. 그래갖고 몇 가지 기준을 세우고 빠르게 계획을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땡땡 프로젝트 당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이 어려워서 초기 시작이 늦어진 적이 있다. 이때 기한 내에 제안서를 완성하기에 성공 가능성, 비용, 기간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여러 대안들을 비교하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문장이 좀 붙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단점을 기술하고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를 디테일하게 기술해 주시면은 글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디테일한 나의 단점을 세밀하게 막 작성을 하면은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 탈락하겠다라는 접근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단점을 기술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술해 주는 방법으로 글에 접근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 신조 두 가지는 무엇이며 신년 신조를 지킨 실제 사례와 함께 기술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신념을 가지게 된 배경과 이유, 그다음에 현실과 상충된 경험과 그 당시에 본인의 선택과 그러한 결과를 했던 이유들 너무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스토리텔링 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그 스토리텔링 안에서 키워드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 키워드는 두 가지여야 되고 그게 나의 신념이나 신조를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인재상이나 행동 약속에서 키워드를 찾으시면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소기업 중앙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요. 인재상하고 그다음에 행동 약속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신념이나 키워드를 찾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기업과 조금 더 연관되고 연계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의 기본적인 구조, 틀 같은 것들을 잡는 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두 갈씩 상황, 문제, 행동, 결과, 비전 제시라는 이를 아주 원초적인 스토리텔링을 접근을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예시를 보면 되겠죠. 그래갖고 기본을 중요시하는 철저한 원칙주의와 조직을 향한 주인의식, 나의 어떤 신념과 신조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니네 회사 들어가면은 어떻게 일할 거야? 라는 형태의 그냥 포부 중심으로 마무리만 작성을 해주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행동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이런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의 구조, 글을 작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글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만큼은 부담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어떠한 신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 집중을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글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본인의 전문성을 키우거나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능력을 습득, 그다음에 경험을 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라는 건데 이거는 아주 명확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은 특정 활동이나 교육을 통해 가지게 된 역량이 있어야 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융인으로서 구체적인 학습이나 활동을 기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산업은행 인턴 자소서를 하면서 겹치는 문항이 여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산업은행 인턴 자소서에서와 여기에서와 겹치는 문항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겹치는 문항들 보시면은 뭐냐 하면은 요 문항하고 그다음에 지원 동기와 목표 관련된 문항들이 좀 겹쳐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기업금융, 정책금융, 데이터 분석 얘네들도 똑같이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학습이나 활동을 이거 관련해서 기술해 주시는 게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가 쌓여지는 느낌으로 실제로 기술해 주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금융을 통해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느낌. 이건 이전에 제가 보여줬던 산업은행 합격자 사례이긴 한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쌓여지고 합쳐지는 느낌으로 글을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경험 자체가 금융인으로서의 경험이 돼야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최대한 스펙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다 집어넣는 게 중요합니다. 자소 작성하는데 블라인드 한다라고 해서 막 가리고 막 그냥 대충 자격증이라고 쓰고 막 하는데 여기는 공공기관도 아닐 뿐더러 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뭔가 조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기술해 주시면은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살아오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수행한 일을 기술해 달라라는 것이요. 이것도 그냥 단순히 스토리텔링을 해주면 되는 글이죠. 그래갖고 팁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금융 관련 소재로 스토리를 잡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소재 자체가 금융 관련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재들이 전반적인 자소서에 다 녹여 들어가면은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수치적인 성과가 드러날수록 훨씬 더 좋겠고 만약에 수치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숫자적인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이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류의 공공기관들은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을 기술하고 작성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 분석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 조별 과제나 아니면 여러 활동 속에서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던 경험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사이트를 찾고, 아니면 어떠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인사이트를 찾고 그거에 맞는 어떤 대안을 실행했던 경험이면 당연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향은 이러한 방향이 실제로 제가 추천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적인 요소나 데이터적인 접근들이 잘 드러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방향성에서 글을 적는다라고 했을 때 기관에서 조금 더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잡고 글을 적게 되면 될 것 같고요. 명확한 어떤 특정 기관의 명칭이나 기업의 이름이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집어넣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관의 이름을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제시한 거는 딱 두 가지였어요. 학교와 그 다음에 부모님의 직장명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관명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6번 항목이죠. 본인이 다닐 직장으로 중소기업 중앙회를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루고 싶은 꿈 비전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지 기술해달라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2주 전에 산업은행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어떠한 구조를 얘기를 했었냐면은 글의 구조를 이러한 구조를 얘기를 했어요. 자, 글의 구조가 이 패턴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기업 분석과 연계한 서론 부분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중앙회에 최근 사업적 이슈나 키워드, 올해 년도의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구글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구글에 들어가서요, 중소기업 중앙회 키워드, 주요 사업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는데 기간을 올해 년도로 설정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중소기업 중앙회가 올해 년도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적인 영역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지원의 동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아, 이 사업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인상적이었다.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라는 뉘앙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싶어서 지원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목표를 성취할지는 조직도나 아니면은 주요 사업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은지, 이쪽에 사업을 보시면은 공제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금융,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책금융을 실현하는 사업도 있고, 뭐 사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 분야 한두 파트 정도를 정해갖고 거기에서 어떤 롤을 맡아갖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를 하시면은 좋은 글에 대한 작성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이거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뭐 2주 전에 제 산업은행 인턴 자소서 영상에 보시면은 똑같은 문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 수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뷰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리바이벌하는 게 좀 애매하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글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문항이죠.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담감 내려놓으시고, 내가 쭉 적었는데 어필하지 못한 주요 역량들을 작성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타 특이사항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인데 내가 자소서에다가 어필해야 될 스펙이나 이런 역량들을 작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어필하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 같으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겠냐면은 전공적인 요소의 강점들을 어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대생이라면은 공학적 어떤 능력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T 전공자면 IT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무역. 자, 무역 지원 같은 것들, 판로 개척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해주거든요. 무역이나 유통 관련된 어떤 경쟁력을 어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국어죠. 외국어를 내가 따로 역량적인 부분이나 능력적인 부분이 뛰어난데 어필을 못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어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즉 이 항목은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라고 봤을 때 미처 말하지 못한 그러니까는 미처 1번부터 6번까지 제시하지 못한 언급하고 싶은 중요한 스펙을 얘기를 한다. 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실제로 이루는 과정에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즉 이게 뭔 얘기냐면은 나는 책임감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꼼꼼한 사람입니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앞에 언급하지 못한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공학적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IT적인 지식이라든지 무역적인 지식이라든지 유통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의 어떤 금융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든지 기업 분석 능력이라든지 회계적인 능력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스펙적인 부분들에서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언급을 해주는 항목으로 접근하시면은 가장 좋은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빠르게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 자소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중소기업 중앙회 자소서 제가 사례를 몇 가지를 붙여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는구나 가이드를 잡으시고 내 얘기를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되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는 금융기업이다라는 인지를 기반으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역 유통 쪽에 강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선은 금융기업의 속성을 가진 기관에 지원한다라는 생각으로 금융적인 내용들을 한두 가지는 꼭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조금 더 세련되고 깔끔하게 적었을 때 효과가 좋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자소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은 에듀윌.